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4일 오전 11시입니다. 한 30분 전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오늘 중으로 낸시 펠로시 미 연방 하원 의장과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출입 기자단에 보낸 대변인실의 메시지입니다. 지난 1일부터 휴가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펠로시 의장을 만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태도가 바뀐 것은 오늘 오전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 사설 그리고 여권 인사들이 이것은 결례이고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으로 간 것도 아니고 서울에 있으면서 안 만난다는 것은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중국에는 굴종의 메시지, 그리고 미국에는 역시 윤 대통령도 중국 눈치를 본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다. 이런 취지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에 있으면서 전화로 이야기한다는 그것도 조금 우습습니다. 이 일이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계속 더 꼬이는 것인데, 만나야죠. 대면하고 만나야죠. 만나는 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할 이야기가 많잖아요. 더구나 지금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가 더 문제입니다. 오늘 정오부터 앞으로 72시간 동안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영공과 영해를 거의 봉쇄하는 단계로까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전 훈련입니다. 그러나 훈련 규모가 크고 훈련하는 해역이 대만을 둘러싼 6개 해역인데 그중에 3군데는 대만이 설정한 영해를 침범하는 겁니다. 이거 일촉즉발입니다. 이러다가 우발적 충돌이 큰 싸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레이건호를 주변에 배치해 놓고 있는데 항공모함 타스크포스를 이걸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중국 미국 대결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펠로시 의장이 어제 한국에 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싱가포르에서도 총리를 만났고 대만에서는 총통을 만났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총리를 만났고 일본에 가서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에 있으면서 안 만난다? 이거는 손님 대접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80 노후를 이끌고 비행시간으로 하면은 아마 토탈 비행시간이 20시간 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뛰고 있는 펠로시를 지척에 두고도 안 만나고 전화통화만 한다? 그거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여당은 비판하고 야당은 옹호를 하는 아주 이상한 그림이 하나 그려졌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동맹국인 미 의회의 1인자, 워싱턴 권력에서는 사실상 2인자가 방한했는데 대통령이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대학로 연극을 보고 뒤풀이까지 하면서 미 의회 대표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한미동맹을 강조했던 새 정부 초반부터 오락가락 외교는 우리 국가 이익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전날 어제입니까?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학로 소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하고 뒤풀이를 통해 연극계 의견을 청취한 사실을 꼬집은 것이라고 언론이 딱 토를 달았습니다. 김건식 전 국민의힘 비전 전략실장은 YTN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휴가 기간에 왔더라도 다 만나는 게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외교의 관례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2008년 7월 취임 후 첫 여름 휴가를 보내면서 세이크 나세르 당시 쿠웨이트 총리가 면담 요청을 하니까 휴가 기간을 줄이고 만났다고 합니다. 반면 야권에서는 안 만나야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예상된 대로인데,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펠로시를 만나는 것은 미중 갈등에 섭을 지고 불길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아니, 펠로시를 만나는 것하고 미중 갈등에 불을 붙이는 것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안 만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에 동조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의 압박도 없었고 미국 측에 하계 휴가라는 점을 양해 구했고 미국도 충분히 이해했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미국 측에 하계 휴가라고 왜 양해를 구합니까? 이건 우리가 결정하면 되고 대통령이 결정하면 되는 거지. 이것부터가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건 그렇고,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서 미국도 지금 미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은 미국의 야당인 공화당 쪽입니다. 공화당 지도부가 아주 박수를 보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자제를 요청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게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펠로시도 거기에 굴복할 수가 없고, 사실 이런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만나든지 해가지고 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공적으로 되니까 이게 전부 자존심 대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펠로시도 접을 수 없고, 시진핑은 이건 완전히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은 오는 11월 제20차 공산당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5년 임기 연장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미묘한 처지에 있는데 펠로시 그리고 여러 번 강력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펠로시 의장이 출발할 때는 그 일정에 대만이란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싱가포르 가가지고 갑자기 대만으로 날아가니까 뺨 맞은 셈인데 미리 준비했던 지금 상당히 큰 규모의 대만 포위 봉쇄 실전 군사훈련에 들어갑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확대될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예컨대 미국 전투기, 대만 전투기, 중국 전투기가 뒤섞여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조종사의 판단 잘못으로 뭐 미사일을 발사 단추를 눌러버린다든지 하면은 이 큰 일이 납니다. 보통 큰 전쟁도 시작은 아주 작은 데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수천만 명이 죽었는데 그 출발은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와 부인을 죽인 단 2발의 총성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을 만나서 정보 수집 차원에서라도 지금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근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만 이야기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만이 저렇게 지금 번영하고 민주국가로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6.25와 관계가 있다. 6.25 남침 소식을 들은 트루먼 대통령이 제일 먼저 취한 조치가 칠함대를 대만 해협에 보내가지고 대만을 보호하는 결단이었다. 어떻게 보면은 6.25 때 대한민국이 맞서가지고 지금 대만이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기분 좋잖아요. 펠로시, 바이든 두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민주당 출신 트루먼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나야 한다 이겁니다. 전화하지 말고 만나야 합니다. 전화하는 것하고 만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